모셨고요. 이어서 놓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호실적을 공개해 주기도 했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9,150억 원대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주가도 오늘 또 크게 반등해 주고 있네요. 10%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외국인들은 계속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꾸준하게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올라온 쪽에 대해서 경계감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주가도 다시 신고가를 내고 실적 양호했다라는 판단 쪽에서 주가도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지금 시총이 벌써 이제 30조 가까운 쪽까지 넘어오는 모습들이다. 30조에 근접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증권주 중에선 그래도 어떤 탄력 가장 어떤 대표적인 국내 증권사의 모습들로 위상을 좀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은 증권 업황이 양호하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관심들, 그러면 당연히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도 계좌를 트고 그다음에 다시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브로커리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벌써 예탁금이 한 110조까지 갔다가 주식을 사느라고 한 100조 원대까지 초반대 왔고요. 하지만 다시 또 채워지면서 한 105조 이상까지 들어오는 예탁금에 대한 기조를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 돈이 많다. 그때는 한 80조 원대 가까이 들어온 것도 거의 사상 최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 많은 관심들이 주식시장에 몰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그러면 당연히 거래대금도 늘어나게 되겠죠. 평소에 한 30조 원대에 있던 거래대금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거래대금 60조 원대까지, 특히 주가가 비싸지게 되면 당연히 매수와 매도 금액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따라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높아진다라는 쪽에서, 이런 관점 쪽에서 증권사 입장으로는 오히려 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수료에 대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신용잔고가 30조 원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어지는 이자율과 함께 같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용에 대한 수수료도 같이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삼박자가 다 좋아지는 구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화랑의 주인공이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들이고요. 두 번째는 STO에 대한 유통의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오늘도 스테이블 코인과 STO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가장 큰 수혜는 또 증권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특히 STO를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토큰화 시켜서 이제 발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거의 주체는 또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이제 주체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쪽에서 중간에 매개체, 그러니까 거래를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를 준비하는 과정 쪽에서 미래에셋증권도 잘 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가상화폐 지갑을 개발을 한다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앞으로의 이런 토큰화된 시장들을 좀 이용을 하겠다는 쪽들이 가장 크게 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국내 4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죠. 코빗을 인수를 하려고 추진을 합니다. 지금 지분을 어느 정도까지 좀 취득해서, 그래서 하나의 축으로 키울 모습들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STO 유통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미래에셋증권만의 특화된 모습들,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2022년, 23년 당시에 벌써 2억 7,800만 달러 정도, 약 한 4천억 정도가 되겠죠. 그때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자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계적인 투자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스페이스X가 xAI와 합병을 해서 그리고 6월 달쯤에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또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최대한 1조 달러는 최소, 그 이상은 또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IPO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래에셋증권도 약 한 10배 정도까지는, 최대 10배까지는 어떤 상장 시에는 평가 차익을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평가액이 약 한 3조 원대 가까이 된다라고 또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그 평가이익과 함께 지금 투자 자산에 대한 효과까지 생각하게 되면 현재 시총이 30조 원대인데 평가이익만 3조 원대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뭐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좀 강하게 반응하는 현상들을 또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주가는 또 꾸준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유독 증권주 중에서도 우주항공 모멘텀으로 더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추격 매수한다.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출렁일 때 아니면 또 시장이 좀 위축돼 있을 때 그때 한번 공략해볼 만한 조건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시장의 주도적인 모습들을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살펴봤습니다. 오팡이 워낙에 또 좋은데다가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우주항공 모멘텀도 강력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의 주가 흐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올 때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짚어보고 가야겠네요. 역시나 호실적의 상승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실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 증가폭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다시금 대장주격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1월 22일 이후부터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외국인 주도되는 모습들 쪽에서 주가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도 이틀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실적 발표 후에 장 초반과 함께 갑자기 한 약간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주가가 탄력을 보였다라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쇼 커버링에 대한 관점들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나왔던 실적을 분석으로 봤었을 때 일단 공매도 쪽들이 아무래도 좀 위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주가의 급등세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벌써 시총이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좀 위축됐다가 지금 현재 10조 원대 이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KBT 내의 가장 큰 또 대표주자죠. APR과 함께 시총의 어떤 1위 자리를 놓고 또 격돌이 이뤄지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 흐름들 또 계속 또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1,600억 정도 나오다 보니까 한 6% 이상 증가한 모습들이고 영업이익은 좀 여전히 부진한데 한 525억대 정도 부진한데 그래도 순이익이 흑자전환했다라는 쪽에서 봤을 땐 그래도 삼박자가 좀 맞아간다라는 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채웠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예상보다 코스RX 쪽에서 빠르게 매출 회복이 이어졌다라는 쪽에서 이에 따른 또 어떤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투트랙 쪽이죠. 유럽 쪽에 대한 법인과 그리고 또 실리콘투와 같이 협업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성장 전략에 대해서 먹혀갔다라는 쪽에 대한 분위기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국내 희망퇴직 관련된 쪽이 지난 4분기 때 거의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비용 반영이 다 된 만큼 오히려 올해부터는 실적에 대한 그런 단기적인 부담감은 좀 없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코스RX를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은 한 상황들인데 기존의 북미 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다시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지역 쪽까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K뷰티의 가장 한 축인 브랜드가 성장을 이끄는 과정 쪽에서 가장 수혜를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떤 브랜드 쪽에서 보게 되면은 한때 또 더마 코스메틱의 브랜드로 끌고 갔었던 에스트라 쪽들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트라 같은 경우도 민감성, 문제성 피부용의 전문 스킨케어로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최근 들어서 세럼이라든가 어떤 스킨 쪽의 이제 기초 화장품 쪽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호평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의 주축이 돼서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브랜드의 축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변화를 더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2035년까지 해서 매출액 한 15조 원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오는 이런 브랜드에 대한 발견과 그걸 또 육성하는 과정들 계속 앞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선행 PER 대비해서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약 한 22배 정도쯤까지 PER로 나타나고 있는데 좀 일반적인 또 성장하는 모습들만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KBT 내에서 그렇게 비싼 밸류가 아니다라는 쪽들도 주가에 작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증권사에서 목표가 16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상향하는 만큼 그에 따른 이제 주가 흐름들의 변화들도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대형주 관점 쪽에서 일단 빠르게 한 2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차익 매물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또 어떤 성장세와 함께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 눌림목에서 대응한 전략들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화장품 전통 강자인 만큼 올해는 또 다시 왕관을 쓸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포착 종목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주 조정을 딛고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바이오 쪽에서 한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들어가 있는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셀트리온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분위기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고 올해에 대한 또 새로운 기대감들이 같이 채워진다고 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도 하나의 또 시장의 중요한 축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일단 에피스홀딩스라고 하는 삼성바이오와 함께 이어지는 대표적인 전략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지주사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과 함께 에피스 넥스랩이란 쪽들이 에피스 넥스랩이죠. 예, 플랫폼과 R&D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또 자회사를 갖고 있고 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죠. 이쪽들은 개발 임상 허가, 그러니까 즉 신약 개발 쪽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분할이 어느 정도 분할해서 나온 상황 쪽에서 각각 회사의 역할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유럽에 대한 직판으로 인해서 어떤 매출에 대한 강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미국 쪽에 대한 전략들도 충분히 맞아가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이쪽 바이오 시밀러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성과가 충분히 나오는 모습들이고 셀트리온에서도 보여줬듯이 어느 정도 확인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30% 이상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기적으로 OPM 그러니까 마진은 20%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수익성들 가장 또 중요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그 에피스 넥스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신약 개발이라든가 플랫폼 쪽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또 이중항체라든가 ADC 쪽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성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축으로 작용하면서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해내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관점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2월 10일 넘어가게 되면은 또 이제 MSCI 관련된 쪽에서 어떤 편입 편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이번에는 이제 유동 비율이 조금 좀 확보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MSCI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중심으로 수급적인 부분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주가는 한동안 70만 원대에서 정체나 하향 흐름을 보이다가 주가도 이제 레벨업을 이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지지권을 잘 지지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번 레벨업 시도하게 되면 약 한 65만 원대부터는 저항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고점 때 나왔던 73만 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1차 저항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4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 바이오주 안에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동안 바이오주가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네요. 목표가 73만 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